대부분 뭐 파마하시면 뭐 하루 동안 머리 감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무조건 그날 샴푸를 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롬 재경 원장입니다. 오늘 시술 영상은 복구 매직 하는 과정을 알려드리면서 공유를 해보자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 매장 다니시는 고객님 머리를 해드리면서 복구 매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정을 공유해보고 고객님들도 보시고 괜찮으시면 시술하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복구 매직을 항상 할 때는 손상도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셀프로 염색하시는지 한쪽 부분을 좀 과하게 드라이를 한다든지 이런 손상도를 꼭 체크하시고, 오신 상태로 약제를 선정을 하지 마시고 꼭 샴푸를 한번 해보셔서 손상도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샴푸를 먼저 해보고 손상도를 체크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술 고객님은 새치가 있으셔서 새치 염색을 계속 하시는 모발이고, 염색을 하시는 분들은 손상도가 좀 굉장히 심해요. 아랫부분에 컬러가 빠지면 전체 염색도 꾸준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상도가 좀 심한 편이고, 지속적으로 또 매직도 하시는 분들은 풀렸을 때 이제 앞머리 부분이나 아래쪽에 고열로 드라이를 하시기 때문에 손상도가 심해서 매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구 매직 시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고객님은 이 사이드뱅 부분에 파마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옆머리 부분은 따로 파마를 해드릴 거고, 또 이런 얇은 모지를 가진 고객님들은 이 뿌리 부분이 죽는 거를 싫어하셔서 뿌리 부분은 따로 이제 아이롱으로 뿌리를 살려드리는 작업을 할 거고, 아랫부분은 결감 개선하면서 윤기 나도록 매직을 진행 한번 하도록 해볼게요. 일단 지혜 씨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차분하게 광고술이어서 여름에 구해지니까 구한 거 잡는 거? 뿌리 볼륨이랑 여기 좀 살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고객님들 니즈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요즘엔 두상이나 얼굴에 맞게 하는 헤어 컨설팅이 많은데 저는 헤어 컨설팅도 중요한데 고객님이 이제 갖고 계신 모발에 맞게 진단해서 컨설팅을 해주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객님이 어떤 거를 제일 원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은 제일 우선적인 게 새치 염색보다는 매직이에요. 곱슬에 대한 일단 니즈가 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이 손상도, 그 다음에 염색.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이 얇은 연모를 손상도 없게 매직을 진행하고, 이 힘은 유지하되 여기 볼륨을 다 살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앞머리는 앞머리대로 파마하고, 그래서 앞머리는 따로 수제펌 들어가고, 이 윗부분은 뿌리 볼륨 들어가고, 이 아랫부분은 복구 매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케미컬류가 들어가는 시술을 하실 때는 무조건 샴푸를 먼저 하셔야 되고, 하시고 나서 질감을 먼저 손으로 만져보면서 손상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시고, 제일 많이 상했을 부분을 어느 정도 펌제 파워로 들어갈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샴푸 해봤을 때 머리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무조건 극손상모에만 복구 매직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괜찮은 어느 정도의 손상모, 딱 극손상 전까지의 머리도 손상 없게 만들어 드려야 고객님을 계속 저를 신뢰하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복구 매직 하는 시술을 진행하도록 한번 해볼 거고요.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곱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파마 약 선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곱슬 정도에 따라서 펌제 파워를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폭삭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과연화도 많고, 약 발랐을 때 확 새빨개지는 발열 현상도 많기 때문에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곱슬도를 어느 정도인지 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 손상도를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약제 선정해서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복구 매직을 다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을 먼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발 진단을 잘 해서 고객님에 맞게 매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 말리고 약제 타올게요. 일반적으로 샵에서 쓰는 펌제랑은 저는 좀 다르거든요. 지금의 일단 약은 pH 7대의 노날칼리 펌제고, 섹션을 두 파트로 해서 나눈다고 했는데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할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손상도가 많이 몰린 구간이라 따로 들어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약제 바르는 방법이 손상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손상도 차이가 다 단계별로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뿌리 부분부터 들어갈 건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넘어가지 않는 거. 아랫부분에 맞지 않는 펌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까지만 딱 바르고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넘어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꼬리빗으로 바를 때도 있는데, 꼬리빗으로 받으면 조금 처음엔 힘들어서 섹션을 많이 뜨지 마시고 아래 먼저 바르고 위에 이렇게 발라 놓으시고, 저는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까지만 딱 발라 놓고, 그리고 이따 체크할 때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얼굴 페이스 라인이랑 사이드 부분에 약을 바를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여기 고객님처럼 애교 머리를 만드신 분도 있지만, 새치 염색 자주 하시는 분들은 제일 손상이 심한 부분들이 이 얼굴 쪽 브렛나루 부분, 페이스
라인, 앞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간 정도의 손상모 약을 생각을 하신다면 한 단계 정도 좀 더 아래쪽으로 약을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이 부분이 손상이 좀 덜합니다. 이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일 손상이 심한 부분이 얼굴 쪽 라인이기 때문에 그쪽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따로 약 바르면서 빗질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콤으로만 하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약재 바르는 이 붓으로 빗질을 하시면 이게 끌어내려오면서 계속 뭔가 그 반복 동작으로 인해서 약이 점점 내려오거든요. 그거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염색약 바르듯이 발라주시고 꼬리빗으로 체크하면서 빗질을 하면서 내려오시면 그게 더 안정적으로 약재 도포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조금 저는 위로 발랐거든요. 요 정도 내려오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약액이 뭉치지 않으셔야 되고 이 부분이 더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이것만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빠르게 먼저 약재 도포를 해주시고 꼬리빗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붓으로 바를 때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사람이라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넘어가 버리면 체크하다가 내려가고 더 내려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약재를 도포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꼬리빗으로. 지금 1차적으로 약재 도포 다 끝났고 뿌리 펌을 진행할 거고 앞머리 펌을 진행할 건데, 파마할 부분 뭐 따로 로트를 뭐 여기 뿌리 부분에 껴놓다거나 앞머리 부분을 말아놓는다거나 그런 작업은 따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이롱을 할 거고, 여기도 이제 아이롱 쪽으로 펌을 진행할 건데, 매직하는 부분이랑 웨이브 걸어야 되는 부분이랑 펌제를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동일한 펌제로 연화 똑같이 보고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곱슬 부분 연화를 볼 때는 접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빗질 테스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빗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약재만 끌어내리지 않으면 연화 보기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 악성 곱슬이나 곱슬 심하신 분들 작업을 하실 때는 빗질을 좀 많이 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당연히 그냥 엄청 이런 극손상모 부분은 빗질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약재만 얹어 놓으시면 되고, 이 버진 구간이나 이 뿌리 부분에 곱슬 심한 부분들은 빗질을 좀 많이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곱슬 체크하면서 이 파마할 이 앞머리 부분들은 따로 저는 보통 접어서 연화를 보거든요. 지금 반 정도 곱슬 부분에 발랐는데 이 아랫부분 이따 연결하고, 일단 지금은 자연 방치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많이 힘이 있거든요. 그대로 통통해요, 모발이. 그래서 이대로는 아직 약해요. 저는 일단은 매직은 100%까지 연화를 보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파마보다 손상이 조금 덜하게 하는 느낌? 펌은 확실하게 리치나 탄력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접힐 때까지 연화를 보고, 이런 곱슬모들은 빗질해봤을 때 어느 정도 펴지기만 하면 바로 헹궈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서 물리적인 힘으로 매직을 하기 때문에 연화를 그렇게 동안 오래 보지 않아요. 악성 곱슬도 마찬가지예요. 열 처리를 뭐 오랫동안 많이 한다든지 그런 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연화도 그렇게 오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뿌리 부분을 약을 발랐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에 한 몇 분 정도에 지속을 할 건지, 그래서 여기를 몇 분 볼 건지, 이 아랫부분을 몇 분 볼 건지 생각을 하면서 연화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약 처리할게요. 두 번째 약까지 다 진행했고, 마지막 약재는 이제 pH 6대의 노날칼리 펌제입니다. 마지막 노날칼리. 그리고 볶음 매직을 많이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이 손상되어 있는 머리에 알칼리가 필요가 없거든요. 물만 닿아도 팽윤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노날칼리를 추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끝부분까지 얼추 연화가 다 됐어요. 지금 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제일 약한 약을 발랐잖아요. 이 약으로 위에 머리까지 다 발라주면서 안정화 작업을 따로 합니다. 뭐 PPT나 버퍼나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약재는 쓰지 않고요, 펌제로만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아래쪽 발랐던 약재로 위에까지 다 발라주면서 안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바르고 금방 헹궈도 될 것 같아요. 이 딱 잡아봤을 때 처음에는 좀 반발력이 있었는데 이게 좀 힘만 좀 떨어지면 바로 헹구는 편이에요. 조금 벌어지는데 이 정도까지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윗부분 안정화 작업까지 다 끝났어요. 지금 보면 새치 컬러로 염색을 다 했었던 머리인데 뭐 밝아지거나 딱 만졌을 때 발열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이 색깔이 변하지가 않아야 돼요. 알칼리 좀 강한 약을 쓰게 되면 색깔 변화도 심해지고 막 노랗게 색깔이 싹 빠져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pH가 좀 높은 약을 좀 썼다거나 환원력이 너무 이제 강해서 머리가 버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 매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배우러 오시는 선생님들도 항상 할 때 막 엄청나게 많이 상한 머리들만 하려고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 건강한 부분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도 저는 제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막 엄청나게 상한 머리들은 거의 전체 탈색 말고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곱슬머리 고객님들의 마음을 딱 잡는 방법은 곱슬이 좀 심한 부분 아니면 손상이 별로 없는 부분도 조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그게 더 미용사 입장에서 더 맞지 않나. 당연히 복구 매직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두 개 다 중요하기 때문에 복구 매직 한번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이제 복구 매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굉장히 나중에는 집중해서 컨트롤 해드리거든요. 손상 없게끔. 그래서 고객님들도 항상 뿌리 매직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뿌리 매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극손 상모 머리 헹굴 때 좀 시원한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이렇게 헹궈주거든요. 처음에 이 호스로 하다 보면 더 강한 파워 때문에 머리 데미지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수로, 위에 부분은 뭐 그런 정도의 손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헹궈주셔도 되긴 하는데,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항상 극손 상모 머리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파트너 선생님들이 또 이제 교육이 좀 잘 안 돼 있다 보면 그냥 강하게 막 샴푸 막 비비면서 하실 때도 있긴 한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이 연화 봤을 때 이 컨디션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이 결이 무너지지 않고 부드러운 감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PPT 바르거나 버퍼 뿌리거나 해서 물광처럼 보이는 그런 작업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헹궜을 때 이런 정도 느낌 나게끔 이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돼요. 자, 이제 헹구고 나온 상태고요. 머리를 건조를 하고 프레스를 할 건데, 복구 매직이 아니더라도 매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매직이나 웨이브도 다 열펌이잖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매직은 바짝 말리고 180도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웨이브 하실 때는 분무하시고 수분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와인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직이랑 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수분량을 좀 낮추는 것 뿐이지, 매직도 동일하게 수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짝 말리시면 안 돼요. 복구 매직 할 때 항상 무조건 수분감을 유지하셔야 되고, 또 일반 매직도 항상 수분감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거를 염두에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대부분 수분감 없이 하다 보면 윤기도 안 나고 결도 좀 잘 안 펴져요. 그리고 힘으로만 막 계속 막 8번, 9번 이렇게 당기게 되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지 마시고 열펌할 때 쓰는 디지털이나 세팅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온도로 뜸을 들이면서 수분감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매직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연화도 중요하지만 수분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프레스를 진행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수분감 있는 상태에서 프레스하는 게 중요하시고, 저는 이제 혼자 할 때 대부분 뒤에서 바짝 말리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먼저 해요. 얼굴 쪽에 사이드 부분, 대각선 반대쪽을 뭐 파트너 선생님이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데, 수분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실 머리만 이 부분만 말려요. 왜냐면 머리숱에 따라 달라요. 여기 고객님은 되게 많으신 편은 아니라서 금방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숱이 많으신 분이나 곱슬 좀 심한 버진모나 이런 머리 할 때는 작업량이 아무래도 좀 더 많기 때문에 첫 부분을 하다가 여기가 다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말리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순서가 이 오른쪽 판넬 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가 이쪽 판넬, 오른쪽 사이드, 뒤에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매직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순서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 판넬 하고 오른쪽 할 때는 섹션을 첫 판넬 이렇게 뜨잖아요. 이쪽만 하질 않아요. 여기서 이만큼까지 진행을 해요. 한 번에 이 두 판넬, 여기도 섹션 한 번 나눴을 때 이쪽 두 판넬, 이 부분 하면서 이 뒤에 판넬까지 한 번에 넓게 잡고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뒤에 밑에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저는 제가 해봤을 때 제일 빠른 게 이 왼쪽 하고 여기 할 때 이쪽까지 다 해버려요. 그래서 파트너 선생님이랑 딱 이렇게 했을 때 호흡이 맞는 게, 제가 이 사이드 할 때쯤이면 파트너 선생님이 오른쪽 뒷부분 반 정도까지 다 해놔요. 제가 여기 다 했으면 제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파트너 선생님이 뒤에 왼쪽으로 하시거든요. 그때 저는 파트너 선생님이 안 했던 이 부분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딱 사이즈 맞아요. 한 번에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정이고, 이제 말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늘 혼자 프레스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왼쪽만 먼저 말리고 진행 한번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앞머리 부분은 따로 펌을
들어갈 거라서 빼놨고요. 그리고 이제 첫 판넬이에요. 첫 판넬은 항상 이 중요한 게 이제 페이스 라인이랑 여기 앞머리 쪽 잔머리거든요. 처음에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낮은 온도로 천천히 뜸들여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본 온도로 뜸들여서 진행합니다. 저는 이제 매직할 때 꼭 쓰는 아이템,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이 텐션도 다 유지해주고 손에 힘도 훨씬 덜 빠져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잡고 계시면 되고, 이게 결까지 다 잡아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퀄리티가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브러쉬 쓰는 거 추천. 복구 매직 아니더라도 첫 판넬을 프레스를 할 때 아까 약재는 3터치 했지만 프레스는 2 온도로 할 거예요. 프레스 온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모발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딱 정해놓는 건 없어요. 이런 잔머리는 다시 잡을 거기 때문에 꼭 빼주시고, 그래서 먼저 낮은 온도로 뜸을 들여서 한번 잡아줍니다. 다음 잔머리까지 싹 다 잡고 이제 본 온도로, 지금 수분기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윤기 나는 거 보이죠? 지금처럼 몇 번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저는 한 2번이면 끝내거든요. 뜸 들어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뜸 들으면서 잡아주는 게. 다르죠? 피디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분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펴야 온도 전달도 잘 되고, 힘으로 피는 게 아니라 파마도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매직도 마찬가지. 그냥 온도랑 딱 맞게 프레스만 잘 되면 이런 식으로 윤기나게 딱 떨어져요. 아마 매직을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은 딱 이것만 보여줘도 알지. 수분감이 많으면 이 온도 닿았을 때 지지직거리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빠르게 놓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보고 배웠다고 쫙 잡고 내려오는데 지지직거리면서 하면 고객님이 이제 와, 이제 속으로 할만하니지, 그죠?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것도 수분량이 조금 많은 거예요. 매직기 온도가 그래도 열펌할 때보다 무조건 높기 때문에 수분감을 좀 잘 조절해서 뜸들여서, 만약에 많으면 한번 낮은 온도로 더 잡아주시면 돼요. 얼굴 좀 약한 부분 더 낮은 온도로 한번 싹 잡아주시고, 배우시는 분들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서 언제 해요 하는데, 언제 해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한번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으면 그 안 좋은 습관이 무조건 사라져요. 고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얼굴 쪽 페이스 라인이에요. 이 구렛나루가 잘 펴졌는지를 확인을 해요. 뒤에 잘 펴졌나 체크, 이 부분은 절대 안 하시거든요. 곱슬이 심한 부분도 이쪽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항상 조금 더 신중하게 곱슬이 심하다는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뿌리를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앞머리 같은 경우는 따라 살려드릴 거고, 여기까지는 두상 자체가 튀어나오는 좀 형이라 이 부분은 살리지 않고요. 살려야 되는 부분 딱 이 정도만 좀 살려주시면 되고, 많이 살릴 때는 저는 이제 섹션을 앞으로 해서 많이 살려드리는데, 여기 고객님은 가로로 해도 잘 살 것 같아서 살려볼게요. 따로 로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아이롱을 작업하고요. 지금은 이 컬링기로 따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건 10mm짜리예요. 두꺼운 머리든 이렇게 얇은 머리든 이거 하나로 컨트롤 다 해서 사용하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많이 살릴지, 어느 부분을 이 컬을 많이 넣을지 생각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연모 같은 경우는 작은 로트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로 좀 강하게 한번 살려볼게요. 좀 들어서, 자, 흘러감 주면서 펴주고, 얹어주고, 뜸 들이면서 이런 식으로 텐션 조금 빼면서 매직을 진행합니다. 해주고, 한번 수분 작업 해주시고, 뿌리 볼륨은 중요한 게, 여기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끈하게 이 연결감 있게 펴주는 것도 중요해요. 볼륨은 볼륨대로 살리되 이 연결해주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프레스했을 때 진짜 중요해요. 이런 윤기. 뭐 제품이나 어떤 걸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수분이랑 열로 해서 만든 프레스 결과물이 진짜 중요합니다. 끝까지 다 깔끔하게. 머리는 다 잡고 텐션 주고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새로 자라나는 이 잔디 머리들은 펴줘야 됩니다. 이제 컬 연결을 할게요. 앞머리 부분도 파마를 하셔서 볼륨을 살려주셔야 되고, 곱슬까지 펴줄 줄 알아야 돼요. 깔끔하게. 지금 그리고 이 순서대로 하면 뒤에 파트너 선생님이랑 하는 합이 딱 맞거든요.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파마 부분은 22mm로 와인딩을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뿌리랑 나머지는 연결. 여기 연결 부위까지 좀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뿌리 볼륨 좀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앞머리도 꼭 잘라주시고 사이드백 만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고객님이 그루프 끼고 이렇게 드라이 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볼륨감이 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사이드백을 만들어서 파마 해주시는 거 추천. 왼쪽 사이드 부분 했고 이 오른쪽 사이드 했고 파트너 선생님이 지금 뒤에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작업할 때쯤이면 뒤에 다 끝나요. 오른쪽 백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펴놨기 때문에 그래서 뒷부분은 맡기는 편이에요. 거의 제가 하긴 하는데 바쁠 때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이게 프레스 끝, 프레스를 이렇게 끝냈을 때 이렇게 윤기가 이게 쫙 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수분감이 없는 상태에서 프레스를 진행하게 되면 이 느낌이 절대 안 나와. 수분기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수분 조절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것만 조금 생각해서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면 금방 이렇게 됩니다. 조절. 근데 이게 매직 하신 분들은 딱 이거 보면 알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산화 작업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손상이 있는 부분 여기를 다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해놔요. 아래 부분을 먼저 빠르게, 이게 아래쪽 손상된 부분의 발열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약한 산화제로 진행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해놔야 위에 중화하는 약재가 여기 닿았을 때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한 약을 먼저 발라놓고, 영상이라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발열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중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에 원래 쓰는 과수 자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 부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렇게 산화를 하고 샴푸 트리트먼트까지 다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 고민하시는 게 지금 샴푸하면 내가 파마했던 부분이나 매직했던 부분이 파마가 풀릴까 아니면 유지력이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로 해서 풀릴 거였으면 고객님이 다음날이나 뭐 샴푸했을 때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케미컬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샴푸 트리트먼트까지 다 해요. 무조건 저는 하라고 고객님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뭐 파마하시면 뭐 하루 동안 머리 감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떤 시술 작업을 했던 무조건 샴푸를 하라고 추천드립니다. 저는 감고 나왔을 때 고객님들한테 머리 먼저 만져보라고 해요. 고객님들이 머리 힘 빠지거나 달라붙었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느끼거든요. 감고 나왔을 때, 젖었을 때. 여기도 보면 젖어 있을 때 가장 많이 푹 가라앉는데 지금 여기 볼륨 다 잡혀 있고 앞머리 컬까지 지금 다 완벽하게 걸려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이제 끝난 거지. 여기는 이제 그루프만 껴주면 되는 거지. 매직이 이게 중요해요. 좀 가벼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저 달라붙어요. 뭐 무거워요. 숱 많고 부한 사람들은 달라붙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머리가 거의 많지 않지. 거의 고객님 정도? 이렇게 막 달라붙고 힘 없고 매직하기 좀 무서워하지. 근데 달라붙는 머리들도 이런 식으로 매직을 해놓으면 충분하게 다 깔끔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 곱슬의 부함이 좀 잡히면서 부피감은 좀 줄어드니까 좀 죽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자연의 이 생머리 느낌이 나는 거지, 머리 자체가. 이제 머리 말려볼게요. 매직이 안 됐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좀 차분하게 말려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뿌리 펌을 했기 때문에 뿌리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좀 말릴게요. 이제 위에 머리 이제 볼륨 살린 부분들은 역방향으로 말려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차분하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빼주고, 그루프 빼주신 다음에 가볍게 한번 잡아, 롤로. 거짓말 없이 샴푸하고 말리기만 한 상태. 파마 잘 나왔고 뿌리 볼륨 다 살았고, 그 다음에 여기 곱슬, 여기 심한 부분 여기 다 펴졌고, 그 다음에 칼라 변화 없고, 오히려 조금 짙어졌죠 살짝. 보통 새치 염색 돼 있으신 분들이 과연화로 해서 많이 밝아지거든. 아니면 푹 가라앉거나.
근데 지금 머리 만져보면 그런 거 전혀 없지. 이렇게 전체 매직을 한번 잘 해놓으면 나중에 뿌리만, 그다음에 뭐 앞머리 파마하거나 뿌리 매직하거나 뿌리 폼 같이 동시에 하셔도 되고, 보통 이제 복구 매직을 하면 샴푸 대부분 많이 물어봐요, 고객님들이. 근데 샴푸 바로 하셔도 되고, 바로 안 감으면 그 성분들이 남아요. 저는 아까도 샴푸 해드린 것처럼 다음날 바로 샴푸 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묶는 것만 아무래도 이 물리적인 힘으로 잡아놓은 거라 살짝 묶는 거는 괜찮고, 세게 묶는 것만 좀 피해 주시고, 따로 이제 클리닝류 같은 경우는 절대 머리가 좋아지지 않아요. 이런 연화를 거친 작업이 정말 제대로 된 복구 매직이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딴 데 절대 못 가고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매직 계속 해보신 분들은 딱 느껴. 아, 머리 만져보면 아, 이게 맞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한번 해놓고 본인들이 느꼈을 때 아, 나 이제 할 때 됐다, 이럴 때 하면. 그래서 이 새치 염색하고 매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뿌리만 염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뿌리 한번 전체 해놓고 뿌리 매직 좀 잘 해놓자. 뭐 셀프 염색한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관리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말리기만 한 상태. 끝부분이 더 깔끔하죠. 이렇게 찰랑찰랑 윤기 나니까 관리만 해주면 돼. 이렇게. 근데 나도 좀 정체성을 좀 잃었다. 지금 교육방송인지 복구매직 홍보방송인지 두 개 다 얻어야지. 네, 지금까지 복구매직 시술 과정 영상을 한번 담아봤고요. 관리하시는 거나 뭐 시술 방법 여러 가지 잡담이 좀 많기도 했는데, 다음에도 복구매직이나 여러 시술로 제가 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영상을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복구매직 끝!